예, 이제 마지막 세션에 되겠네요. 저희, 전력 분야인데요. 예, 저희 지자기 폭풍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의 이병윤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신속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하고 지구 간의 거리가 대략 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재채기를 한번 하면은 지구가 좀 몸살을 앓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전력 계통은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 구조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 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지자기 전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계통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기 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나가버렸네. 예, 태양이 태양풍이 이제 태양 표면에서 코로나 매스 이젝션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어떤 입자들이 흘러나오면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오겠죠. 그런데 이제 지구 쪽으로 오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지구의 전리층하고 이온 전리층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지에 전위차가 발생이 되고 그러한 전위차에 의해서 지자기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통에서 특별하게 계통의 변압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변압기는 중성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성점이 대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자기 통로가 되어서 그 변압기의 특성과 구조적인 특성과 지자기의 통로에 따라 흘러들은 지자기 전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기 태양풍이 영향을 지구에 미쳐서 지 표면에 전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규모가 대략 킬로미터당 한 10볼트 정도의 차이가 되는데 그게 큰 전위차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그 지자기 전류를 만드는데 그 지자기 전류가 쿼지 DC라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요것의 크기는 한 10에서 100A 정도라는데 이 쿼지 DC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시간이 한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계통에 특별한 기기,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면은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지역의 리전에 대해서 지표면 깊이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보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왼쪽에서 그 좌측 하단부 원점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준 거고요. 어찌됐든 두 개의 대표적인 지역에서 저기 전기 전도도 차이가 저렇게 있을 경우를 가정을 하고 지자기의 전형적인 자기장 교란의 웨이브 폼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타나고요. 이러한 자기장 교란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지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보면은 앞에 보여드린 그 두 가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지표면의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전기 전도도가 분포하느냐에 따라 저렇게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쿼지 DC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개통은 이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은 60Hz, 유럽은 50Hz를 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50Hz와 60Hz를 병행을 해서 쓰는데 60Hz로 저렇게 1초에 60번 진동하는 저러한 파형을 이용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지자기 전위에 의해서 발생한 전위에 의해서 지자기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패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거는 시간대를 보시면은 분 단위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저것에 60분의 1초를 떼어내서 아래 그림처럼 보면 개통은 저렇게 진동을 하는데 지자기 전류는 직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변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개통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변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쿼지 디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쿼지 디시라는 특성을 이해를 했어요. 태양 폭풍에 의해서 지구의 영향이 최종적으로 발생이 될 때 개통에 미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자기 전류라는 것이 쿼지 디시다. 그러니까 개통은 60Hz로 AC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통에 흘러 들어간 지자기 전류의 특성은 직류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그러한 파형이 들어왔을 때, 전류 파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는 철심이 저렇게 있습니다. 철심이 있고 1차 측과 2차 측, 여기는 이제 2차 측 코일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저렇게 1차 측에 어떤 전류가 흐르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이 다른 곳으로는 흘러가지 않고 저 철심으로만 모여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저 철심의 철심의 자속이 포화가 되지 않는 자기적으로 포화가 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 μH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보통 이제 그 그래프 영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포화가 돼서 마치 저 철심이 없는 것처럼 이게 그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아래 그래프가 철심이 없을 때의 BH 커브라고 해가지고 자기장과 자속 밀도 사이의 관계인데 뮤 제로 값은 사실은 이제 대기에 공기 중 철심이 없을 때의 투자율이고 그 그림의 그래프에 급격하게 있는 위쪽의 그래프에 급격하게 기울기를 갖는 거는 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철심의 투자율입니다. 철심의 투자율이어서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돼도 철심 쪽, 뮤가 큰 값 쪽으로 자속이 몰리는 현상을 갖기 때문에 에너지가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자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1차 측의 에너지를 2차 측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포화가 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상에 보통은 그 좌측에 있는 파형, 60Hz 파형 혹은 50Hz 파형이 그 오른쪽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μH에 해당하는 그 직선상에서 운전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 특별히 조금 그 자기장이 높은 부분은 그 포화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그
전류를 보시면은 그 포화에 따른 전류를 보시면은 이 아래쪽의 그림처럼 조금 소량의 전류가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저렇게 포화 특성을 갖는 변압기에 혹시 개통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장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 그래프처럼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자화 전류가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큰 자화 전류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뒤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형화된 정연파가 아니고 왜곡된 파형이기 때문에 고조파, 다양한 주파수의 고조파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고조파가 발생이 되면 계통에 다양하게 붙어 있는 기기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기 전류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포화 특성 영역까지 운전하지 않는 경우하고, 계통의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과전류가 흘러서 포화 특성으로 넘어갔을 때 하고, 그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 지자기 전류가 그럼 흘렀을 때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면,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장 분포가.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상단부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교류 자기장 파형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기 전류는 DC 전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DC 전류이기 때문에 DC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그 DC 자기장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다트된 점선으로 된 것이 치우친 파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 그 포화 특성 커브상으로 보면 그 매칭을 시켜서 그 포화 특성 커브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화 전류가 그 철심에 흐르는 자화 전류가 저렇게 이제 분포가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프 사이클이라는 포화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풀 사이클이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쪽으로도 생기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한쪽으로만 생깁니다. 한쪽으로 생기는 하프 사이클 관련된 포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포화 특성에 의해서 고조파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고조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계통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기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온 입자가 지구에 충격을 주고, 그것이 이제 지구 자기장을 교란을 시켜서 대지 표면에 전기장 분포를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송전선로 중성선에 직류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위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요. 선로가 연결이 돼 있고, 그 양쪽에 이제 변압기가 저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변압기의 중심 부분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이제 지구 대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된 지자기 전류가 계통으로 저렇게 흘러 들어가고, 좌우측에 있는 변압기에 그러한 지자기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포화가 되면은 과열이나 손상, 특히 이제 그 미국 측에서 그 북유럽 측에서 북미 지역에서 발생됐던 저런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쪽 그 북미 지역은 저런 설비들이 상당히 낙후된 오래된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렇게 과열이나 그러한 손상을 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조파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무효 전력을 요건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 전압 전체로 보면은 시스템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한 특성들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위해서 SVC라고 하는 무효전력 보상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패시터 뱅크들 이런 것들을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그 투입해 놓은 이러한 장비들의 출입을 발생시켜서 개통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시스템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까지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일부에 국한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 국한된 지역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전체 계통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고립시켜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프 사이클 세츄레이션이 계통 전반적으로 그 변압기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느 수백 대의 어떤 그 변압기가 저러한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은 정전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GIC라는 게 어떠한 특성을 갖고 그것이 이제 개통에 들어왔을 때 타겟이 되는 그 기기가 뭐가 있느냐. 이제 변압기라는 특수한 어떤 그 기기가 있고 그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철심 포화가 발생이 돼서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이제 개통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럼 이제 저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조금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이제 한국전력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내에 765kV 변압기 변전소 내의 변압기에 계측 장비를 붙여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아마 큰 영향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연구를 진행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요런 정도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조사하는 정도 그 정도고 또 그랬을 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대책 정도까지는 이제 마련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설비마다 혹은 기기마다 이러한 대책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개념적인 거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해주신 이병윤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네. 교수님. 예. 변압기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이게 뭐 그 GIC가 이렇게 굉장히 커가지고 세츄레이션 되면 그 세츄레이션 되는 것 때문에 퍼메빌리티가 틀려져 가지고 퍼미어빌리티가 틀려진다기보다는 이제 포화가 되면은 포화가 돼서 그 자성 재료 특성을 지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웨이브폼들이 이제 왜곡이 되죠. 예. 다른 주파수 형태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세츄레이션 되면 항상 그런 효과가 항상 나오겠지만 네. 그 강도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프리퀀시의 어떤 그런 교란은 여전히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럴 수 그 있습니다. 효과는 좀 뭐 순수하게 좀 강도 지전류의 강도에 의한 효과와 다른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변압기 그에 줬을 때 효과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강도는 약하더라도 프리퀀시만 틀려도 그런 장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예,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지자기 전류는 DC잖아요. DC이기 때문에 얘가 치우침 형태로 파형을 발생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 치우침 형태로 파형을 발생시키면서 그 치우침 및 DC 전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그렇게 이제 고조파가 발생이 됐잖아요. 왜곡이 돼서, 포화가 돼서. 그러면은 그러한 그 포화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고조파가 발생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떠한 파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고조파를 그럼 제거할 수 있게끔 필터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잘 대비되어 있는 거는 운전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대책이 잘 강구되지 않은 것들은 조그만한 지자기의 전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도 개통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에서도 그 영향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슈가 될 만큼 좀 뭔가 한 번이라도 이슈가 돼서 성공했다 이게 나오면은 곧바로 연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발하게 연구가 안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또는 이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답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많으세요. 네. 짧게나마 짧게 질문 받고 네. 끝내겠습니다.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그 지구 자기장 교란이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게 그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게 좀 차이가 나나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이제 위도별로도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영향이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영향이 없고, 그래서 북미 쪽은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걸로 사실은 하고, 우리나라의 위도 정도 레벨에 있는 데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주 환경도 마찬가지고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제가 이제 한전에다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때는 우리 위도 레벨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전력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을 설계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이슈가 안 되니까 또 플랜트 수출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네. 저기 이제 어차피 지자기 전류가 변압기에 이게 대지하고 중성점이라고 하는 변압기의 중성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연결 통로를 지자기 전류가 흐르지 않게, 예, 그렇게 이제 어떤 보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단기도 뭐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좀 저항 계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를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션 3에 저희 교육해주신 6분의 그 연사분들, 그리고 먼저 내려가셨습니다만 저희 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전파 환경 분야가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는데 한편으로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야에서 이토록이나 치열하고 깊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전파 환경으로 인한 그 재난에 대한 위험을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살 수 있다. 이분들의 노고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우주전파 환경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